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라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의 김세중 교수는 다르게 말합니다. 콩팥병은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콩팥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오해를 걷어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정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콩팥은 하루 18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여과하는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양쪽 콩팥에 각각 100만 개씩 존재하는 사구체 필터를 통해 우리 몸속 노폐물과 수분, 전해질, 독소 등을 걸러내고 혈압과 빈혈, 칼슘 대사까지 조절하는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중요한 기관이 기능을 잃게 되면 우리 몸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단백뇨, 부종, 고혈압, 피로, 식욕 저하, 심하면 부정맥까지. 하지만 이 모든 증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혹은 조기 진단을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김 교수는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한 3번의 기회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 1차 예방입니다. 아직 콩팥병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당뇨병, 고혈압, 고령, 가족력 같은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소변 검사, 혈액 검사로 콩팥 기능을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만으로도 병의 시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2차 예방입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조금 나빠진 상태, 예컨대 사구체 여과율, GFR, 이 떨어지거나 단백뇨가 발견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병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물 복용, 식이요법, 운동 조절 등이 필수이며 이 시점에서 관리가 잘 되면 투석이나 이식을 피하고도 평생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일부 환자들은 3번째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3차 예방, 즉 콩팥 기능이 대부분 손실된 상황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때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끝이 아닙니다. 김 교수는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점에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잘 준비된 투석이나 적절한 이식을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핵심은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가 콩팥을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장기 정도로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콩팥의 다기능성 그리고 그 기능을 지켜주는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콩팥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삶의 질을 갉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혈압을 재고 단백뇨를 확인하고 짜게 먹는 습관을 되돌아보는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콩팥 건강,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싱겁게 먹으라고요?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죠?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 질문은 콩팥병 환자들에게 있어 식습관이 얼마나 큰 고민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김세중 교수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먹지 말라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즉, 콩팥병 환자에게 식이요법은 단순한 제약이 아닌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금 섭취 조절, 즉 저염식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혈압을 올리는 것을 넘어서 단백뇨를 증가시키고 콩팥 기능을 악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심장병, 뇌졸중, 골다공증,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국물 한 숟갈, 젓갈 한 조각, 배달음식 한 끼가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교수는 저염식을 똑똑하게 실천하라 고 조언합니다. 소금을 아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을 조금씩 바꾸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국물 음식 줄이기, 간을 강하게 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김치 대신 겉절이, 짠 양념 대신 생야채나 상큼한 재료 사용, 그리고 음식을 찍어 먹는 방식으로 소금 섭취를 줄이는 방법 등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이 소개됩니다. 외식 시에는 국물은 덜어내고 단골 식당에서는 미리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염식을 온 가족이 함께 실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콩팥병 환자가 있다면
그 자체가 나머지 가족에게도 위험인자일 수 있습니다. 함께 실천하면 식사 준비도 간편해지고 환자 혼자만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염식은 단순한 개인 식단이 아니라 가족 건강을 지키는 공동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저염식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영양 부족과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소금 섭취량을 확 줄인 환자 중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고 체중이 7kg 이상 빠지면서 콩팥 기능이 오히려 악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저염식을 실천하되 충분한 칼로리와 영양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싱겁게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식사량까지 줄이면 안 됩니다. 적절한 양을 꾸준히 천천히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염식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콩팥병의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소금 섭취 줄이기라는 사실. 명약보다 더 효과적인 식이요법이 내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맛보다 건강을 우선하는 식탁, 그리고 가족이 함께 실천하는 저염식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콩팥병이 4단계, 5단계에 이르면 많은 환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김세중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콩팥 기능이 더 떨어지면서 칼륨, 인, 단백질 같은 영양소를 더욱 세밀하게 조절해야 하고 합병증도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삶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부터는 조절과 균형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먼저 단백질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단백질은 적게 먹어야 한다 고만 들었지만 사실은 적당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하루 3끼, 밥 1공기 플러스 단백질 반찬 1가지 라는 단순한 식단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영양은 꼭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체중이 너무 적은 환자에겐 오히려 지방이 약간 있는 단백질 식품을 더 권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칼륨과 인, 초기에는 칼륨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4에서 5단계가 되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제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고칼륨 음식인 바나나, 수박, 토마토는 양을 줄이거나 데치거나 물에 담가 조리하는 방법을 통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인 역시 유제품, 가공식품, 청량음료 등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자연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품 속 인은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충제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약물이나 보조제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조절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도, 칼륨도, 인도, 결국은 내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몸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돌보는 태도이자 인생을 대하는 자세와도 같습니다. 급하게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자신의 몸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법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얻은 것이 단순한 영양 정보만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더 따뜻하고 깊은 시선이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믿음, 그리고 조절과 균형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필요하다는 깨달음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